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재미있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앤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혜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경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인기마와 비인기마가 고르게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다양한 배당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배당은 일요일 부산교차 1경주에서 나왔는데요. 이 경주에서는 인기 3강의 인기마들이 모두 입상에 실패를 하고 큰 인기를 얻지 못했던 쾌한탄생과 그리고 레이디 차터드가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복승식 249.7배, 쌍승식 435.2배, 그리고 삼복승식은 1250.8배로 양일 통틀어 가장 큰 배당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경주죠.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부활의 반석이 4위로 부진한 성적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생일 기쁨과 돌아온 현표가 나란히 1, 2위를 기록하면서 경주가 마무리됐습니다. 계속해서 지원 경주로 가기 위한 경주마들의 도전이 계속될 텐데요. 경마팬 여러분들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4월의 3주차로 진행되는 부산 경마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리뷰앤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전문위원은 복귀를 중심으로 경주마를 분석하는 이태복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특별히 주목할 재검마가 없기 때문에 베이스온 리플레이 코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2개 경주 그리고 일요일 2개 경주를 각각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4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6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금요경마 제6경주 혼합 4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좀 발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리치머니 좀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긴 하지만 초반 스피드가 워낙에 좋거든요. 그래서 리치머니가 선행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 여기에 19조 김영관 마방의 제라진과 하이섹시 요 두 마필도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그래서 좀 리치머니를 압박 구도로 바로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좀 리치머니는 좀 지구력이 부족함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좀 빠른 페이스 압박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0조 최기용 마방의 영광승리가 최근 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뛰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약간 좀 출전 주기를 길게 가져가면서 출전하고 있는데 좀 기본기가 탄탄한 능력마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승리의 컨디션 체크는 좀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좀 배당마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마필은 웅림여수라는 국내산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좀 경주력의 안정감은 떨어지지만 이렇게 입상했을 때 보면은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또 단거리가 좀 약간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기는 직전에 좋은 기량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던 그 제라진이라는 마필이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리치머니, 영광승리, 그리고 같은 19조 마방의 하이섹시 이러한 마필들이 강한 도전세로 팔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는 김영광 마방의 제라진을 비롯해서 그리고 리치머니, 영광승리, 그리고 하이섹시까지 이렇게 경주마들을 꼽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입상에 유력한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19조 김영관 마방의 하이섹시라는 마필입니다. 제라진과 지금 동반 출전 예상인데, 제라진은 직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하이섹시도 데뷔전에서 입상은 못했지만 이 마필도 좀 그 인기를 끌 걸로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데뷔전 입상을 못했기 때문에 좀 능력 대비 좀 저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이섹시를 추천을 드리는데, 우선 데뷔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게이트 최시대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하이섹시입니다. 자, 이 레이스에서 좀 중점을 봐야 될 게 이 최강의 마필이었죠. 킹 오브 에이스, 승승장구하고 있는 최강의 마필인데 그 마필이 아주 강하게 팔렸었고요. 그리고
유연면 기수의 더그랜드도 상당히 강한 인기를 끌었던 그런 레이스고, 이 인기 1, 2 마필들이 좀 여유롭게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 가졌던 그런 레이스인데, 하이섹시가 이제 원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을 났었거든요. 근데 킹 오브 에이스가 워낙에 세다 보니까 그냥 아주 강한 페이스로 압박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섹시가 선행을 가면은 선행을 장악한 후에 어느 일정 기간을 좀 이렇게 페이스 안배를 해주면서 이 마필에게 좀 쉬어갈 타임을 줘야 되는데, 이 킹 오브 에이스가 시종 외곽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쉬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에서 라스트에 걸음이 좀 많이 무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점을 감안하고 또 데뷔전임을 감안한다면 저는 상당히 잘 뛰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착수는 5착에 그쳤지만 빠른 페이스에서 이 정도로 버텨낸 걸음이라면 조금만 페이스 안배를 해준다면 더 나은 걸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앞말이지만 마체가 상당히 좋고요. 저는 좀 성장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데뷔전에서 입상은 못했지만 경주 내용도 괜찮고 이번에 해볼 만한 상대들이기 때문에 이 하이섹시에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제라진 이런 마필들이 축으로 팔리겠지만 얘나 이 하이섹시를 배팅의 중심에 세우고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데뷔전에서 도착자는 컸지만 5위를 기록했던 19조의 하이섹시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4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8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금요경마 제8경주 국내산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국내산 그 신예 강자들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들이 다수 출전하고 있습니다. 좀 인기도가 많이 분산되는 그러한 레이스로 보이는데, 자, 우선 세기 강자 최근에 이전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걸음을 보이면서 연투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이 마필은 매번 좀 관심이 가는 이유가 서울 단거리 최강이었던 청구라는 마필과 형제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좀 항상 관심이 가는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뛰는 것 보면 확실히 좀 전력이 업그레이드 됐다 이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좀 부담 중량이 상대 마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같이 출전하는 이제 파이브폴드한테 세기 강자가 좀 물론 전개상의 유불리가 있긴 했지만 이 파이브폴드와 거의 대등한 부담 중량에서 뛰었다가 파이브폴드한테 졌었거든요. 그때 물론 이제 스타트가 좀 안 좋으면서 각질대로 못 뛴 부분은 있지만 동일한 부중에서도 좀 세기강제 졌었기 때문에 파이브폴드도 상당히 강하게 팔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호축제도 앞말이지만 상당히 스피드와 뚝심을 겸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투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15조 안우성 마방의 하이퍼루프 포인 마필인데 2전 2승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이긴 하지만 세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9조 김영가 마방의 신의 품격이 좀 빠르게 출전주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원래 국내산 5등급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에 이제 국내산 5등급 레이스에 나가다 보니까 부담 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점핑 출전을 하면서 부담 중량을 낮춰놨는데, 이 마필도 뭐 선두권 장악을 하면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여기에 뭐 순간의 법칙, 데스타, 그리고 앞선이 무너진다면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배다리 고수, 거의 출전한 전마필이 어느 정도 인기를 나눠 가지는 그러한 편성인데, 아무래도 좀 승승장구하고 있는 세기강자, 파이브폴드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필이 좀 축으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는 세계 강자와 그리고 파이브폴드를 비롯해서 강마들이 많이 출전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로는 어떤 경주마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15조 안우성 마방의 하이퍼루프입니다. 지금 2전 2승이거든요. 근데 두 번의 내용이 다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승급전에 상대는 많이 강해졌지만 그 2연승 내용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 하이퍼루프의 상승세가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게이트 최시대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 데뷔전 내용이 워낙에 좋았었거든요. 아주 여유승을 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전째인데 뭐 단승식 1.5배 아주 강축으로 팔렸던 그런 레이스입니다. 스타트 상당히 좋았는데 내측의 마필들이 밀고 나오자 좀 안배해주면서 뭐 자리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그러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요. 외선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데뷔전 때 그 아주 큰 착차로 이창마를 7마신 따돌리면서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기록이 워낙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경주마의 경주력은 기록으로 이제 이렇게 표출이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예상가 중에 한 명인데 워낙에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강축이다 이렇게 봤었던 레이스고요. 마필 가는 대로 뭐 선두권 후미에서 경주 전개하다가 직선에서 외선으로 빼서 추진하는데 뭐 라스트로 갈수록 걸음이 쭉쭉 살아나오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스피드와 탄력 모든 걸 좀 겸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 이제 한 200m 통과하는데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요. 뭐 끝걸음에서도 전혀 터지지 않는, 그러니까 무뎌지지 않는 그런 끝걸음을 보였고 좀 더 빠른 페이스로 뛰어도 이 정도 걸음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주 내용을 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피드가 직선 탄력이 좋아도 스피드가 부족하면 승급전에서 그 페이스를 못 따라가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승급전이 위험한 부분이 그겁니다. 아래 등급보다는 윗 등급이 페이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승급전에서 많이 무너지는데 이 하이퍼루프는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좀 상위급 페이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이퍼루프 연투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퍼루프는 데뷔전과 그리고 직전 경주까지 모두 우승을 차지하면서 빠르게 승급을 했는데요. 과연 편성이 강한 이번 4등급 승급전에서도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6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자, 일요경마 제5경주 국내산 4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좀 상승세 전력의 마필들이 다수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판타스틱 조이는 이 바다정벌이라는 마필과 목의 형제 마필이거든요. 근데 바다정벌이 상당히 셌던 마필입니다. 3전 3승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데뷔전부터 김태경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제가 아주 강하게 봤었던 마필인데 좀 계속해서 좋은 내용을 보이면서 복승률 100%거든요. 그래서 판타스틱 조이가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 포나인즈도 직전 경주를 보면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강해진 모습을 보이면서 여유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제니스 카운티는 원래 이제 지지난주부터 계속 출전을 준비했던 마필인데 이 코너에서 제가 좀 추천도 드렸었는데 이 제것말을 찾아라에서 추천드렸는데 비인기마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 우승 시의 전력이 워낙에 좋았어요. 이제 문제는 그때는 이제 1200이었고 이번에 1600으로 거리를 늘려 나오는 입장인데 뭐 선두권 장악은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과연 이제 1600에서 지구력이 받쳐주냐 그게 좀 관건인 마필이고요. 영광의 헌터는 직전 경주 컨디션이 완전 회복세를 보이면서 아주 좋은 내용으로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여기에 뭐 자유대로도 최근에 입상률이 좋고요. 뭐 아델의 축제도 해볼 만한 펜상을 만나서 좀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주도 좀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 상당히 많으면서 그 기본 배당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그러한 레이스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 역시 판타스틱 조이 그리고 포나인즈, 제니스 카운티, 영광의 헌터까지 그리고 다른 경주마들도 굉장히 쟁쟁한 경주마들이 많이 출전을 하는데요.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경주마들이 많이 출전한 만큼 경합이 굉장히 쟁쟁할 것 같은데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4조 임금만 마방의 영광의 헌터입니다. 이 마필은 예전에 그 용병 중에 정말 잘 탔던 용병이 보넬리라는 용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넬리를 그냥 보낸 그러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헌터를 보넬리가 기승을 해서 스타트부터 결승 통과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그냥 꼴찌로 통과를 했거든요.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결에서
승부를 안 했으니까 그냥 1년 면허 정지로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본국으로 그냥 돌려보낸 그런 마필인데 그 다음 경주에 이제 김동현 기수 기승해서 아주 여유롭게 우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컬러즈 플라잉 자마인데 이 목의 혈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조부가 오서머게인 최상위급 실수말이고요. 마체도 좋고 혈통적 기대치도 있고 저는 좀 크게 성장할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좀 상대 마필이 강합니다. 최근에 다 상승세 전력이고 판타스틱 조이나 제인스 카운티 앞선 나선다면 끈끈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자, 거리 1600이고 영광의 헌터의 뚝심이 충분히 통할 수 있다. 또 예전에 한번 김동현 기수 기승해서 정말 전개가 꼬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성과 뚝심을 보이면서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1600이라면 이 영광의 헌터의 좀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는 이제 국내산 4등급 1300m 레이스였고요. 6번 게이트에 사토시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강의 마필, 최강의 앞말이라고 할 수 있는 끝판에어로라는 마필이 좀 강축으로 팔렸던 그런 레이스입니다. 스타트 때 이제 그 리얼리원이 빠르게 선행을 이끌었고 끝판에어로가 원래 상당히 빠른 마필인데 좀 선행을 양보하면서 외선에서 따라가는 그런 전개를 펼치고 있고 영광의 헌터는 이제 중위권에서 좀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각적으로 보면은 영광의 헌터가 스피드가 없어서 중위권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앞선에 가는 이 두 마필이 페이스가 너무나 빨랐습니다. 거의 도주성 선행으로 내빼는 바람에 중위권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타임상으로 보면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뛰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빠르게 뛰었던 니얼리원은 끝판에어의 압박을 못 이기고 퍼지는 걸음을 보였고요. 곱게 선입권을 따라갔던 순간의 법칙이 이제 좀 전개상의 이점으로 버티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줬는데 영광의 헌터가 이제 직선에서 사토시 기수가 좀 강하게 추진을 가하자 아주 여유롭게 올라와서 여유 이착을 하는 끝판에어가 워낙에 센 마필이기 때문에 우승은 힘들었지만 준우승은 아주 여유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피드와 뚝심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편성에서는 충마로 좀 놓고 가야 될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직전 경주에서 도착차는 꽤 컸지만 2위를 기록했던 4조의 영광의 헌터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과연 영광의 헌터가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는 16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요 부경차 6경주 2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자, 직전에 2000m에서 우승한 매치파워가 아무래도 좀 충마로 팔리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고요. 상승세의 트리플 영광 그리고 잔트가루도 상당히 센 마필이고요. 반지의 제왕은 직전에 이제 회복된 전력을 보이면서 드디어 입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휴양 가기 전에 그야말로 셌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회복을 보였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도 좀 세게 봐야 되겠고요. 정상제압은 입상 시의 전력은 좋은데 워낙에 기복이 심해서 좀 믿음은 덜 가는 그러한 유형의 마필이고 황금빛 쥐중회가 직전에 회복된 전력을 보이면서 배당의 주역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기대치는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매치파워, 트리플 영광, 잔트가르, 반지의 제왕 이렇게 네 마필이 인기 4강으로 팔리는 그런 편성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말씀하신 대로 매치파워 그리고 트리플 영광, 잔트가르, 반지의 제왕이 이렇게 인기 4강으로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다른 경주마들도 기대해 볼 만한 경주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입상에 유력한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강한 인기를 끄는 마필입니다. 19조 김영관 마방의 매치파워입니다. 직전 경주를 볼 텐데 그 경주 때도 이 코너에서 충막감으로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보다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내용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게이트 하만식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전 경주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고요. 근데 좀 상대 마필들의 전력이 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벌마의 신, 미러클이지, 피리어스 파크, 질주의 신. 상당히 좀 센 마필들하고 뛰었던 그런 레이스고요. 스타트 상당히 좋았는데 뭐 2000m였기 때문에 크게 서두르지 않고 선입권에서 곱게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보였습니다. 자, 이 매치 파워는 이제 19조 김영감 마방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좀 혈통적으로 보면 카우보이 칼 자마들이 국내에서 좀 성적이 좋아요. 근데 장거리에서는 조금 약점이 노출했던 그런 자마들이고요. 근데 2000m도 이번에 좀 훌륭하게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주목해봐야 될 사항은 이 모마입니다. 브라이트 피버가 모마인데, 이 목의 형제 마필 중에 그야말로 엑설런트한 경주력을 보인 마필이 있거든요. 알버트 더 그레이트라고 미국에서 뛴 마필인데, 미국이 아주 물론 이제 뭐 브리더스컵이나 이런 레이스들은 상금 규모가 상당히 큰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금 규모가 그렇게 큰 레이스가 아니거든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10만 불, 20만 불 수득 상금 하면은 잘 뛰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100만 불 상금을 하면은 그야말로 특출한 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알버트 더 그레이트는 300만 불을 수득 상금을 할 정도로 그야말로 엑셀런트한 경주력을 보였습니다. 이 매치 파워가 이 알버트 더 그레이트의 목의 형제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관심이 가는 그런 마필인데, 데뷔 초에는 그렇게 탄력 좋은 걸음은 못 보였어요. 앞선에서 꾸역꾸역 버티면서 2차 입상을 주로 했던 마필인데, 최근에 보면은 좀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기량을 보이고 있고요. 자, 직선에서 이 벌마의 신을 1마신밖에 못 따돌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다 이렇게 안 볼 수도 있는데, 우선 주행 자세를 보면 상당히 주행 자세가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주행 자세를 갖추고 있고요. 이 경주가 2000m다 보니까 4코너까지 상당히 느린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필들이, 선입권의 마필들이 충분히 안배를 하고 4코너에 와서 직선에서 탄력 싸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추격하는 마필들도 걸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큰 착차로 따돌리지 못했지만 상당히 잘 뛴 경주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주 보면 스타트 좋고 끝걸음의 탄력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높지만 그리고 거리가 1400이지만 스피드와 탄력 모든 걸 보여줬고, 워낙에 좀 성장 기대치가 큰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19조 김영감 마방에 그 감동의 바다 외로 좀 어느 정도 뛰는 외산마들은 있지만 특출난 말은 없거든요, 19조에. 근데 저는 이 마필이 감동의 바다를 이어서 19조 외산마 대표주자로 클 수 있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제가 좀 좋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매치 파워를 뭐 강축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치 파워는 최근 달성한 2연승뿐만 아니라 데뷔전을 빼고는 모든 경주에서 입상과 착순권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기복 없는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신마 포커스 시간입니다. 금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새벽 훈련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자, 4월에 3주차 경마 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주는 좀 예상을 하면서 좀 어르신 한 분이 이제 방송을 보시는 이제 청취자분이셨는데, 저를 이제 좀 알아봐 주시고 좀 말을 좀 이렇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월요 방송도 하긴 하는데요. 월요 방송, 화요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마필을 정말 깨알같이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게 메모장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요. 방송 잘 보고 있다. 좀 더 좋은 마필 추천해 달라. 자, 이런 말씀을 좀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예상도 그렇지만 방송에 임하면서 허투루 예상하면 안 되겠다. 허투루 방송하면 안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갖게 됐고요. 아무쪼록 이번 주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마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열심히 방송 임하겠고요. 아무쪼록 입상 그리고 우승 좀 추천드리는 마필이 차지하기를 한번 기원하면서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국내산 신마 한두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바로 22조 소속의 BK보스라는 마필입니다. 먼저 BK보스의 혈통부터 그리고 주행심사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BK보스 한두를 좀 신마로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이제 혈통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미스터 프로스펙터의 자마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 중장거리 혈통이고요. 그 자마가 미스터 프로스펙터 계열의 자마인 마필입니다. 이 스트리트 보스라는 마필의 자마가 이 BK 보스가 되겠습니다. 이 스트리트 보스의 보스를 먼저 주목하기 앞서서요. 이 BK 보스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스트리트 보스의 아버지격인 마필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스트리트 크라이의 자마입니다. 이 마필은 좀 남방구와 북방구에서 모두 다 망아지 자신의 자마들을 배출시킨 그런 마필입니다. 먼저는 북미에서 좀 활동을 하다가요. 이 북미에서 이 제냐타라는 마필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 제냐타라는 마필은요. 미국에서는 한 해 이제 끝날 때 이런 내용을 좀 발표를 합니다. 올해 한 해 가장 우수했던 여성 순위, 그리고 우수했던 남성 순위, 이렇게 좀 발표를 하는데요. 이 제냐타가 올해 그 해에 이 여성 2위로 될 정도로요. 이 암말인데 동물이 여성의 순위에 끼는 그 정도로 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이 북미에서 19연승을 달렸을 정도로 이 스트리트 크라이의 자마가 북미에서 걸쭉한 성적을 냈었고요. 그리고 이 스트리트 크라이가 남반구 쪽으로, 호주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교배 활동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주 쪽에서도 이 쇼킹이라는 마필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이 호주 멜버른컵에서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이 스트리트 크라이가 더욱더 좀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이 형제마입니다. 이 스트리트 보스는 이 스트리트 크라이의 자마로서 지금 말씀드린 제냐타와 쇼킹의 형제마들입니다. 이 스트리트 보스가 예전에는 국내에 더 많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국내에 이 수입 마필 상한가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 5만 불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는 한 2만 불 정도로 이 상한제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 국내에 들어오기에는 금액 자체가 좀 높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도입이 안 됐었고요. 그 다음에 마필 자체가 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어떤 마필은 상당히 잘 뛰고 어떤 마필은 좀 부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마필 간은 떨어졌는데 이 수입을 안 하게 됐습니다. 자, 이유는 이 너무 극과 극을 달리다 보니까 이 국내 마주나 조교사들도 이 생각 자체가 좀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스트리트 보스의 자마인 BK 보스는 포인마로 이번에 들어온 그런 마필입니다. 이 국내의 술이라는 암말이 해외로 넘어가서 이 교배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국내에서 자마를 배출한 그런 마필이 BK 보스가 되겠습니다. 이 도입가는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적정 금액이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혈통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주행검사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이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주행검사 받았습니다. 문중원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8번 게이트에서 선입권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필 자체가 이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타고난 밸런스는 분명히 있고 이 500kg가 넘는 거구입니다. 이 목수임도 부드럽고 발주력도 제법 있고요. 이 주행의 안정화도 분명히 좀 타고난 듯 보였습니다. 이 문중원 기수가 크게 무리는 안 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잡고 중위권 전개를 하고 있고요. 이 4코너 돌면서 크게 외곽을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문중원 기수는 크게 액션은 없었습니다. 마필 가는 대로 몰아주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선위권으로 달렸던 마필들을 한두씩 이 제쳐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라스트 한 200m 남겨놓고 이 문중원 기수가 책직의 반응도를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책직을 몇 대 뽑아 들자요. 그에 상응하는 탄력을 보이면서 이 선행을 나섰던 마필도 잡아채면서 자 1착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BK보스는 1분 3초 6의 기록으로 1위를 기록하면서 주행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역시 스트리트 보스의 자마답게 순발력과 그리고 탄력을 갖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BK보스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새벽 훈련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500km가 넘는 거구입니다. 주행 검사 때 보셨다시피 이 상대마들보다는 거의 뭐 반뼘 정도가 위로 올라갈 정도로 이 마체 밸런스는 타고난 듯 보였고요. 이 주폭감과 부드러운 발스힘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주행 밸런스도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스트리트 보스의 자마로 이 BK 보스가 이 국내에서 좀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한두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트리트 보스의 자마 중에 국내에서 좀 걸출한 마필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이 BK 보스가 그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의 약점이라면 뭐 딱 하나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검증이 안 됐다라는 거. 자, 그거밖에 없는데 이 마필의 강점이 좀 더 부각이 된 만큼 이 훈련 시의 걸음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속구보 시의 경쾌한 탄력감도 보여줬고 이 상위군 마필을 잘 따라가면서 근성 있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이 문중원 기수가 훈련을 임하면서 힘이 꽉 차게 꾹 잡고 훈련에 임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데뷔 전부터 좀 강공이 기대가 됩니다. 뭐 혈통적인 기대치 그리고 훈련 시의 모습 그리고 마체 밸런스까지요. 한번 데뷔 전부터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마필로 이 BK 보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데뷔전을 갖는 22조 소속의 BK보스가 과연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 출전하는 경주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하는 베이스온 트레이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 6두의 경주마들을 새벽 훈련 우수마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주목해봐야 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19조 김영관 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끝판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 곧바로 선행을 나서면서 우승까지 좀 차지를 했고요. 이 원래는 훈련 시의 걸음만 보면 입상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는데 인기도에서 좀 저평가됐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김도현 기수가 오래간만에 이제 이 경주로에 복귀하면서 기승했던 타이밍이었고요. 자, 여기에 데뷔 전에 1300m 도전이라는 게 분명히 좀 약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훈련 시의 걸음은 상당히 우수했던 그런 모습인데 기대만큼 그래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상대마들을 좀 압도하는 걸음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예전과 같이요. 김도영 기수가 꾸준하게 호흡 맞추면서 준비를 했고요. 자, 이번 주도 탄력 그리고 스포시의 스피드감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국내산 5등급의 승급전이지만 다시 한번 강하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마필로 이 끝판 에이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판 에이스는 데뷔 전 1300m를 우승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걸음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부산교차 이경주에서는 직전에 호흡을 맞췄던 김도현 기수가 다시 기승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좋은 호흡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21조 민장기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프라임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가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었습니다. 유연명 기수가 기승했었고요. 이 훈련 시의 걸음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기대에 부응은 못했습니다. 시종일관 외곽을 돌면서 거리 손실이 있었고 이 유연명 기수의 의지가 좀 강했던 탓인지 좀 외곽을 도는 좀 강수를 뒀습니다. 이 선두권에 좀 붙이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직선에서 좀 무뎌지는 걸음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외곽 손실 그리고 주행이 흔들리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주 경험이 적어서 입상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이 혈통적인 기대치는 상당히 충만한 마필입니다. 이 마체 밸런스도 우수한 마필이고요. 자, 이번에 조성공 기수로 안장 교체하면서 강약 조절 들어갔고 강한 병합 훈련을 통해서 이 컨디션 자체는 하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안장 변화가 좀 실전 변화로 연결될 수 있는 마필로 이 프라임에이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임 레이스는 직전 경주에 많은 인기를 모았지만 주행이 흔들리면서 4위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현재는 조성공 기수가 새벽 훈련부터 전담을 하면서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에 걸맞는 활약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4조 임금만 마방의 외산 4등급의 도쿄 블루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신마 포커스 시간에 언급을 드렸던 마필이 도쿄 블루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도 상당히 우수하고 기본적으로 탄력과 주폭감도 있는 마필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전지 쪽과 좌우지 쪽의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약점으로 좀 언급을 드렸는데 이 그 모습이 정확히 나왔습니다. 이 직선에서 올라오나 싶더니 이 발스임 자체가 아주 부드럽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쉽게 석패하면서 입상회를 실패를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힘은 계속 차고 있습니다. 훈련 시에 힘은 계속 차고 있고 앞뒤 밸런스도 조금씩 맞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걸음으로 봤고요. 자, 이제는 외산 4등급 무대에서 이 중급 편성 이상까지도 한번 강력하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마필로 이 도쿄 블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쿄 블루는 직전 데뷔전에서 빠른 페이스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서 3위로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새벽 훈련 시에는 힘이 찬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과연 도쿄 블루는 금주 일요일 부산 교차 4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이번 경주에서 새벽 훈련의 성과가 경주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구조 김영관 마방의 국내산 3등급의 불화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좀 실전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약간 기복 있는 걸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좀 1800m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직전 경주에는 조인권 기수가 또 의지도 강했습니다. 이 뒤에서 따라가는 추입전이 아닌 선두권에 바짝 붙으면서 의지까지 보였고 선입권 빠르게 붙으면서 뚝심으로 2착 입상을 해줬던 그런 그림입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지난번에 보여줬던 훈련 패턴을 그대로 소화하면서 이 훈련 패턴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었는데 탄력 자체는 직전 정도 유지하고 있는 수준에 자, 이번에는 좀 상위군 마피라고 좀 붙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위군 마피라고 좀 붙이면서 좀 더 강해진 상대들에서 좀 우승까지 한번 차지해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마필이 불화가 되겠습니다. 한 번 입상에 한 번 부진, 한 번 입상에 한 번 부진.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복을 타고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자, 이번에는 한번 연속된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내산 3등급의 불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화는 직전 경주 1800m 거리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2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금요일 10경주에 조인권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경주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브라가 직전의 여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13조 한상봉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미카 오브 더 선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추천을 좀 드렸던 마필입니다. 지난주 추천드렸는데 출전이 좀 딜레이 되면서 이번 주 출사표를 다시 한번 던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전에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발주와 동시에 약간 방해받았고 외곽 돌면서 무너졌던 모습. 이 조창욱 기수의 의지도 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행의 안정화를 위해서 계속적인 병합 훈련 패턴 계속 임하고 있었고요. 자, 이번 주도 여전히 하자 없는 컨디션 보였기 때문에 자, 인기도에서 좀 저평가될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6등급의 비카 오브 더 선이 되겠습니다.
네, 비카오보다스는 지난주에 강호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마필인데요. 여전히 새벽 훈련 상태가 우수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 데뷔전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3조 오문식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더 원더풀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인기도에 비해서 조금 부진했습니다. 3착으로 결승선을 통과를 했는데 3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기대만큼은 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향후의 기대치는 볼 수 있었던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이 450km대의 리미트리스 비드의 자마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를 높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급 정도의 중거리까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마체 밸런스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고개가 조금 높은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낮아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병합훈련 위주로 강하게 스피드와 그리고 근성을 보강하는 훈련 패턴으로 이 패턴의 변화를 조금 더 주면서 자 이번에는 한번 우승까지 한번 해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3조 오문식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더 원더풀이 되겠습니다. 네, 더 원더풀은 직전 데뷔전에서 3착에 그치면서 인기에 비해서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과연 금주에는 새벽 훈련의 성과가 경주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의 활약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금주 부산 경남 지역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중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낮 최고 기온이 24도를 웃돌 정도로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16일 일요일에는 4월 봄맞이 고객 대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레츠런파크 부경 경마공원에 오시면 입장뿐만 아니라 슬레이드 힐이 무료로 제공되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꼭 경마공원에 오셔서 봄 기운 만끽하시면서 봄맞이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뷰앤프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요즘 길가에 벚꽃이 활짝 펴 있는데요. 화창한 봄 기운 만끽하시면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